안녕하세요.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것 같은데, 뭐 차 운전하시는 분 조심해서 운전하시고 귀가들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오픈 토론방에서 의견을 한 분 주신 분의 이 내용을 가지고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에 올려주신 분의 내용은 KOK는 온갖 메이저 뉴스에 틀려서 희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달러만 가도 좋겠습니다. 이 내용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알다시피 뭐 일반 언론 기사, 그 다음에 시사 프로그램 그런 방송, 그 다음에 뉴스, 기타 등등 해가지고 KOK와 관련되는 많은 내용들이 그 대중 매체를 통해 가지고 이미 많이 알려졌죠.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KOK의 본래의 취지는 한국인만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전에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뭐 강의라고 하나 뭐 이런 것들을 한 내용들을 보면은 적어도 100개국 이상의 프론티어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지역적인 그 우리나라만의 뭐 로컬적인 이런 비즈니스도 아니고 서비스 제공도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100여 개국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국은 그 100여 개 국가들 중에 한 나라에 해당이 돼요. 근데 실제로는 프론티어의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한국인이 제일 많겠지요. 그리고 스테이킹을 많이 한 사람들도 한국에 주로 몰려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몰려 있는 데가 미국과 캐나다, 그 다음이 일본 정도, 그 다음에 베트남이나 동남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그 외의 국가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스테이킹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적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인은 제가 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예상을, 추정을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알려졌을 때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금액이 현재 0.008달러 정도가 돼요. KOK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제가 화면 캡처를 좀 뜨는 게 있는데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첫 번째 게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은 지금 이게 완전히 U자 형태를 그렸지요. 전 최고점이 69,000달러 정도가 됐는데 이거는 후코인이에요. 근데 여기가 68,684달러 거의 근접을 해버렸죠. 이 커브가 이렇게 완전히 U자 형태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선물 ETF, 현물 ETF 승인 때문에 이게 그렇다라고 보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문제의 전 세계가 알고 있는 문제의 코인 뭐예요? 루나지요. 요게 클래식으로 지금 루나가 새로 나온 게 있고 기존 거를 루나 클래식으로 하면서 하드포크가 일어났지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금액이 최고점이 0.00059221 이러다가 현재 계속 또 내려갔지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보면 0점 이 소수점이 다섯째 자리부터 시작을 하고 최고로 올라갔을 때는 넷째 자리에 5, 거의 6 정도가 되지요. 이거는 다섯 자리에 4 정도, 여기는 뭐 5 정도 될 거고, 지금은 여기 보시면은 0.00017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는 거의 그 옛날에 루나 그 상태를 생각하면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0달러 정도까지인가 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오늘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기에 24시간 거래 수량이 몇 개나 하면은 빌리언이니까 이게 10억 단위잖아요. 100억, 100억, 어, 50억, 620억 개, 620억 개가 거래가 24시간 동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이 11 밀리언 정도가 되니까 1100만 달러예요. 1100만 달러면은 거의 한 150억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딴 거보다도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저희 KOK예요. KOK인데 수량은 1800만 개 정도가 움직였고 그 다음에 24시간 거래 금액은 150, 저거 15만 2,486달러가 움직인 거예요. 이거는 쿠코인에만.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아시고 계시는 게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다가 이게 아마 제가 제 기억으로는 2월 한 26일 정도 되겠지요. 그러다가 그때부터는 계속 끝도 없이 내려가고 내려간 상태에서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가도 표시가 이게 별로 날 게 없어요. 소수점 한 개 바뀌고 두 개 바뀌고 하더라도 차이가 없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어, 이 KOK의 실정이에요. 잠깐만요. 제가 한 개만 더 캡처를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자, 이거는 XT.com의 차트예요. 이게 24시간 동안 그 지금은 63달러 정도가 됐고 움직인 개수가 거래 개수가 5,700개, 5,700개 정도가 됐어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1달러까지 갔다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이게 0.011.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며칠인지 도대체 거래량이 거의 없지요. 왜 이런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 하면은 아까 저기 그분이 이야기한 게 각종 매체를 통해 가지고 KOK에 대한 안 좋은 내용들의 뉴스나 기사나 그다음에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또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KOK에 대해서 많이 다루어졌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희망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루나를 보더라도 루나가 따로 있고 루나 클래식이 또 따로 있고 한데 저는 루나 클래식을 보여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수량을 보면은 어, 6, 620억 개, 620억 개가 하루에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수량들이 이미 존재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금액, 그 거래가 자체가 낮게 설정이 돼 있어도 낮게 되는 만큼 뭐 적은 금액 가지고도 많은 수량을 살 수 있고 더 많이 사면 더 많은 수량을 가질 수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가격이 플럭추에이션을 하지요. 변동성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거래를 해가지고 이익을, 차익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거래라든가 그 가상자산 어, 거래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갖는 것처럼 똑같은 개념으로 그거는 현재도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요거는 지금 보여드렸던 거는 어디에서만 한 거예요? 그냥 저거 뭐고 쿠코인에서만 이루어진 거란 이야기죠. 그러면 다른 거래소에서 또 움직이는 개수는 얼마나 될까?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이게 제가 이것까지는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음, 루나 클래식이 아, 잠깐만요. 서치를 하고 24시간 루나 클래식이 24시간 동안 움직인 그 어, 거래량만 거래 대금이 315밀리언이니까 3억 1,500만 불이 움직인 거예요. 3억 1,500만 불. 315 밀리언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3억 1,500만 불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 마켓 캡에 등록을 해놨는 거래소들이 그 총 합을 합쳐보면은 이만큼이나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와 반해가지고 이에 반해가지고 저희 그 KOK는 얼마가 움직였나 하면은 오늘 40만 4천 정도가 움직였어요. 하루 거래 대금이. 근데 아까 쿠코인에서 보셨을 때 한 15만 불 정도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쿠코인에서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여기에 보면은 보유자 수는 분명히 이거는 좀 변화가 있어요. 18만 5,103명이 보유자로 되어 있어요, 현재. 이거는 우리 KOK 지갑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외에 그 거래소에서 지금 KOK를 가지고 계신 분의 숫자가 18만 5천 명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고, 유통 공급량을 오늘도 어제나 마찬가지로 어느 단체에서 이야기를 뭐 1억 700, 1억 733만 개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지금 2년 가까이 그 업데이트가 되지가 않아 가지고 오늘도 똑같은 개수로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루나 클래식 같은 경우는 루나라고 하면은 권도영이가 지금 미국으로 그 신변 인도를 하고 거기에서 어 미국에서 먼저 그 범죄에 대해서 다루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거는 전 세계가 알아요. 근데 가격은 우리보다 소수점이 어쨌든 한 개가 더 뒤로 가 있고 한 개가 그렇죠. 한 개가 더 뒤로 가 있으면서 한 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것과 비교를 했을 때는 한 70분의 1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 차트를 보시면은 움직임이 있지요. 왜? 전 세계가 아는 루나 사태를 아는데도 아직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없어지는 거는 일단은 아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그만큼 범죄가 거기에 피해자가 전 세계적으로 도대체 얼마가 될 건지를 생각을 해 보면은 권도영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 법정에 세워진다고 하면은 뭐 평생을 인제 세상 구경을 못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데도 그거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상을 해 주거나 이거를 셧다운을 시켜 버리면은 지금 가지고 보유를 하고 있는 것 자체 그걸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건 개인의 자산이잖아요. 자산을 박탈을 하는 경우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KOK는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KOK는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엄청나게 어 뭐 한 단체가 5만 대를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알리는 것까지는 정말 좋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정상화를 가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고 법적인 대응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거는 비트위드 테드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한국 외에 다른 나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고발 조치를 했는데 KOK를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1 차적으로는. 그런데 그 자금의 출처를 따지고 들어가면은 KOK가 나오지요. KOK에서 스태깅을 한 게 4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인 이 KOK는 완전히 현재로서는 잃은 거잖아요. 이거는 무시하고 나머지 스테이킹이 돼 있는 거는 개수로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저희가 미국에 고발 조치를 한 거는 그 회사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거기에 설립이 돼 있는 거진 좋아요. 뭐 교환 주식 교환 주식으로 해 가지고 했든 어쨌든. 그런데 매출 면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manufacturing이라고 돼 있어요. manufacturer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아이템이 제조를 하는 쪽에 들어가야지만이 그게 매출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홈페이지도 그 회사의 홈페이지가 그러니까 설비 공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고 거기에 홈페이지도 어느 홈페이지가 들어가 있느냐. 그 홈페이지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학동에 있는 그 홈페이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고발 조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자금 세탁으로 보고서 지금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는 장에서 거래가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파이낸셜 레코드가 정상적으로 매년 신고가 돼야 된다. 그런 내용을 보고서 진행을 시켜 놓은 거고 그다음에 IRS는 거기에 대한 세금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 탈세 부분을 보라고 IRS를 어 통해 가지고
고발 조치를 해 놓은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런 내용들이 어 파이낸셜 레코드 자체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주가에 장외 거래이긴 하지만은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SEC에 고발 조치를 해 놓은 상태죠. 이런 거예요. 우리는 KOK를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그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우리는 확인을 하기 위한 부분, 그다음에 환수를 하기 위한 부분, 이렇게 진행을 한 거지요. 그래서 한국을 제외하고 나서 KOK의 지금 현재의 사태를 미국도, 일본도, 캐나다도 그 일부만 알지 루나 테라처럼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가상자산 사업이라는 게 뭔가를 어 그 사업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하고 제품을 디자인을 하고 개발을 하고 생산을 하고 마케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이윤을 추구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어 K 콘텐츠, 킬러 콘텐츠를 가지고서 이 플랫폼을 운영함으로 해 가지고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주된 기축 통화로 지불 수단으로서 KOK를 쓰고자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볼 만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KCP라는 코리안 콘텐츠 프로바이더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매달 뭐 몇만 불 주면은 우리 이 앱에다가 영화, 뭐 그다음에 드라마, 그다음에 뮤직비디오 뭐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해 준다. 한 달이 지나고 나면 또 업그레이드 저기 뭐 업데이트를 다시 해 준다. 그러니까 기존 거 받는 거는 한 달 지나고 나면은 빼버리고 다른 걸로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돼 있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인기 1 위에 방송이 됐던 것들을 전부 다 거기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돈이 수십억이 들고 뭐 수백억이 들고 아니면 뭐 수억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꼴랑 한 3만 불에서 5만 불 내면은 매달 그것만 지급을 해도 그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그런 걸 하지 않았다. 되도 않는 뭐 오피스 쿠킹 그 돈 얼마 주고 제작을 했겠어요? 그거 아무도 안 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제작비라고 하면서 얼마를 썼다라고 또 적어 놨을지 정말 정말 궁금해요. 우리는 시작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고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어 일단은 PPT 자료를 준비를 좀 하려고 얹어 놨는데 정리를 아직 하지는 않았어요. 왜? 이거를 그렇게 설명을 해 주면은 이거를 저쪽에서 "이제 해 보겠다."라고 난리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는 못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플랫폼 사업을 하는 사람이 준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그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저거 준비를 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마스터키 설명을 드리고 지갑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했던 거를 전 이사장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제가 뭐겠어요. 제가 뭐라고 그런 걸 다 알겠어요. 모르지만은 그런 내용을 저는 접할 수가 있고 저기 플랫폼 사업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정보를 제공해 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먼저 보고서 정리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족이 돼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이 사업 자체가 프레임, 뼈대 자체는 잘 돼 있어요. 뭐가 문제냐? 내용물이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물을 들여다보니까 그 내용물을 구비를 하는 데에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 나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언론에서 떠들고 방송에서 떠들고 해 가지고 KOK는 뭐 어느 한쪽에 게 대부분이 들어갔으니까 사기다라고. 근데 제가 올렸던 것도 그 기사를 쓰는 기자가 타이틀에는 "4조 원 사기."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횡령을 기본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거는 그 기자가 다 제대로 쓰지는 못한 거죠. 그랬을 뿐이지 오만 데서 사기다 그러고 그다음에 태생부터 사기라 그러고 사기의 기본은 사기를 증명을 하려 그러면 기망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돼야 되는데 기망을 우리는 그냥 그 제가 아까 그런 표현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는 저 뭐고 지금 뭐 일단은 하지 않을게요. 뭐 그거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면은 또 다른 쪽에서 뭐 정말 이 듣기 싫은 소리가 정말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런 영향은 한국에서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라고는 못해요. 근데 그 영향이 어마어마해서 이 사업의 존폐와 또는 가치의 그 제로로 수렴하는 이런 정도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는 정상화를 추구를 추구를 하면서 미국 건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진행한 것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궁금해 하실 것 같다 싶어서 이 제가 지금 저희는 협의회 방이 하나가 존재를 하면서 거기에는 대부분이 어 고발자로 참여를 하신 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는 구성이 돼 있고 거기에는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 가지고 저한테 또 연락을 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암호를 마구 보내 줘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가 거의 1,000명이 있다가 400명 미만 한 390 명까지 줄여 놨다가 거기에서 조금 인제 어 잘못 내보내기가 되거나 했던 분들 다시 들여보내 주고 뭐 이런 거를 하면서 한 390여 명 390명 정도가 390명 정도로 줄여 버렸죠. 한 1,000명 가까이 있던 사람들을. 그러고 나서 고게 쪼끔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이후로는 자연 감쇄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나가신 분들 그다음에 제가 몇몇은 강퇴를 시킨 몇몇을 제외하고 나면은 그렇게 자연 감소를 해 가지고 지금 346 명이 남아 있어요. 여기에는 더 이상 들어올 수 있는 분이 아마 안 계실 거예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그 비밀번호를 저 혼자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다른 여기에 실명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견을 내는데도 좀 제약도 좀 받고 부끄러움도 느낄 수도 있고 뭐 좀 눈치도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저는 KOK 프론티어 오픈 토론방이라는 걸 하나 닉네임을 사용을 하기를 권장을 해요. 실명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가능하면은 실명을 닉네임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 아무도 모르게 자기의 의견을 여기에다가 내시라 이거죠. 이분처럼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는 사실은 주관적이에요. 그죠? 이거는 객관적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객관성에 가장 가깝도록 제 나름대로는 설명을 한다라고 주관적이긴 하지만은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죠. 그러면은 오픈 토론방은 욕설하지 않고 정치적인 내용 이야기하지 않고 뭐 지역 감정 유발하는 거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욕설이라는 게 욕만 한다라고 욕설이 아니고요. 모욕적인 뭐 "여기는 뭐 하는 방이여?" 이런 거는 정말 내가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딴 식의 말을 쓰는 그 작자가, 그 작자 자체가 스스로가 넘사시럽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근데 속으로는 저 완전히 예의도 없고 무례하기 짝이 없고 '인간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대상이 누군지는 지 혼자만 잘 알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가면서 개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몇백 명이 있고 한다 그러면은 뭐 100명 넘어가고 뭐 예를 들어 50명 10 명이라 그래도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보는 그런 룸에서는 최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자신의 의견을 말을 하는 거지요. 제가 딴톡이라든가 뭐 이런 데 글을 오는 거 보면은 철자 틀리는 사람 정말 많고요. 뭐 띄어쓰기는 어차피 뭐 둘째치고,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옛날 사람들 전부 다 인제 나이 연세들이 좀 있기 때문에 붙여 쓰기 하고, 그다음에 이게 초성만 따 가지고 또는 이게 축약되는 줄임말로 이렇게 하면은 못 알아듣는 분들 많아요.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은 가장 정상적으로 글을 올려 드리려고 철자법이라든가 가능하면은 맞추려고, 저도 완전 뭐 이 휴대폰을 잡고서 하다 보면은 이게 오타도 날 수는 있지요. 그런데 적어도 그런 거 정도는 좀 지켜가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그거를 하면서 좀 떠올랐던 생각이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물로 남는 거잖아요, 올려 놓으니까. 그럼 저는 얼굴, 이름, 뭐 제 신상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더 숨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거는 기록물을 가지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만큼 대놓고 하는 경우는 사실 없죠. 근데 오프라인에서 예를 들어 수백 명이 모여 가지고 뭘 했다. 욕설도 하고 뭐 시위도 하고 뭐 좀 잘못된 내용을 이렇게 전달을 하더라도 잘못된 내용을 전달을 해 가지고 명예훼손을 받고 뭐 그렇게 고소를 당했을 때 그거는 거기에 스피치를 하는 사람은 무죄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거하고 달라요. 왜? 이거는 불특정 다수가 누구나 볼 수 있는 온라인에 올려놓는 기록물이고, 그네들이 하는 거는, 그렇게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는 이거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죠. 육성으로 하는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좀 책임감 있게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리고 일이라고 따졌을 때 여기 앉아서 저는 집에서만 거의 대부분 시간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저는 온전히 그 모든 시간을 여기에 투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는 옮겨 다니고 저도 옮겨 다녀야 될 경우가 있을 때 가잖아요. 전국 설명회
뭐 저기 수사 저기 진술차 가면은 가야 되고, 예전에 저기 이봉훈 씨 할 때 시위하러 가면은 가야 될 때 저도 갔어요. 근데 이동을 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할 게 없어요. 그럼 그 시간은 다 그냥 어떻게 보면 날리는 거죠. 제가 본래 컨설팅을 한다고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인터내셔널 레귤레이션이라 그래 가지고 모든 뭐 전자제품, 그다음에 그 기계류, 뭐 머시너리 쪽은 그 머시너리 기계류 쪽까지는 해 봤지만은 저는 이제 메디칼 쪽은 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승인기관, 시험소,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 이런 쪽하고 일을 할 때 제가 맨날 거 가야지만 일을 할 수 있나요? 이메일, 통화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은 꼭 이랑 가면 되지요.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 일을 하는 데에 세 가지가 필요했어요. 저는 사무실은 제가 컨설팅을 하는 업체의 사무실 연구소 개발팀에 가면은 제 자리가 늘 있었어요. 거기에 명함을 따로 받으니까. 그 회사 대신으로 제가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은 다른 업체에서 또 연락이 오면은 전화로 하면 돼요. 그리고 자료가 필요하다고는 이메일 보내면 돼요. 필요하면은 차 몰고 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 노트북, 그다음에 차, 이게 제가 일을 하는데 한 20년 넘게 어 2002 년에 제가 컨설팅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 기간으로 따지면 20 년이 넘었잖아요. 그전에도 회사에 그 8 년간 근무를 하면서도 저는 해외 출장도 그 당시에 정말 어 1 년에 뭐 못 가도 한 3 번, 4 번씩은 이렇게 갔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제가 그동안의 나머지 일들을 거기 가서 일을 했나요? 전부 다 이메일, 전화 이걸로 했죠. 근데 어느 단체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방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뒤에 숨어 가지고 뭘 한대요. 제가 이게 숨어 갖고 하는 거예요. 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오프라인으로 나가면은 1 명밖에 없어요.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이 3 사람이면 3 사람밖에 볼 수 없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누구나 어느 장소에서든 다 볼 수 있지요. 이게 방구석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생각 자체가 아예 뭐 이해를 못할 정도죠.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뉴 노멀이라는 그런 용어도 있잖아요. 옛날 것은 구시대의 것은 비정상이고 새로운 노멀. 그게 노멀이라는 게 일반적인 규범 뭐 이런 게 되는 거지요. 옛날 거는 완전 어버노멀 상태가 되는 거지요. 현재 게 노멀 상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뉴 노멀이라는 거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게 맞춰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저쪽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막노동하는 사람들, 이거 말고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말의 대꾸의 가치도 사실은 없는데 뭐 이야기를 하는 김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이 뭐 이런 것까지 또 설명을 좀 어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제가 국내에 이렇게 많은 언론, 대중 매체를 통해서 KOK가 이렇게 안 좋은 거라는 인식으로 많이 알려져 버렸는데 이게 희망이 있느냐? 저는 희망 100%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됐느냐? 아니다 이거죠. 이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중에는 약간의 비정상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올리는 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근데 현재의 이 문제는 이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를 아예 어떠한 회사에 저기 갑작스럽게 들어왔던 어쨌든 그 회사가 모든 것들을 쥐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책 변경을 한다라고 하고 나서 실행이 됐는 거 보세요. 다른 거 없어요. 첫 번째 하나, 재스테이킹 못하게 하는 거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등급 수익 없애버렸고, 후원 수익 없애버렸고, 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했는데, 아, 무료 리플을. 요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정책 변경에서 언급됐던 거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맞죠? 실제로 해야 되는 게 5,000달러 제한. 왜? 그거는 돈을 많이 넣어놓고 돈만 이제 보상만 많이 받아가 가지고 수익을 만드는 이거는 생태계 확장에 아무런 좋은 게 없다. 그래서 이거를 그 5,000불로 줄이겠다라고 한 거, 그거부터 해가지고 뭐 플랫폼 가격 조정도 한다고 했는 거 그것도 하지 않고 다 꽝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쇼핑몰 지금도 지금 3월 달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7개월이라고 했는 게 이제 8개월째, 만 8개월이 지난 거지요. 만 8개월을 아직도 시스템 점검을 한대요. 이게 그러니까 플랫폼 가격 조정도 되지 않고 뭐 하나가 된 게 하나도 없죠. 맨날 무슨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뭘 가격도 올리고 플랫폼 가격도 조정을 하고 거래소 가격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은 뭐 안을 가질 수 있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잖아요. 어젠가 말씀드렸나 뭐 이 거래소 가격은 아무도 그거 어떻게 예상을 하고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놈 자체가 저는 어 사기꾼이다. 거짓말장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에서 그런 대중 매체를 통해서 어, KOK 좀 민낯이 실제로 민낯을 그렇게 따지가지고 제보를 한 사람들이 엉망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와버리는 거지. 실제로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됐던 거는 운영사를 포커스를 맞췄어야 되는데 그거를 설명을 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제보랍시고 하고 뭐 고소랍시고 하고 방송에도 제보랍시고 하고 인터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우리 일반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하소연, 현재 자기의 뭐 삶의 실태 이거 외에는 알려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KOK가 나쁜 식으로만 그냥 인식이 돼 있는 뿐이죠. 그런 사람들은 저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말 수익을 낼 만하고 수익을 내 가지고 나눠주는 게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가상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있으면 갖고 와 보라고요. 없다고요. 일단은 생태계, 사람이 참여자가 얼마나 많은가. 이게 1차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수익 내 가지고 해준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답답하지요. 근데 질문을 그렇게 의견을 내신 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별 영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시리어스하지는 않다. 그렇게 그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